뉴욕주가 오늘부터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저지는 오는 19일부터 확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5월 1일까지 16세 이상 모든 성인을 접종 자격에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2주 앞당겼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 50개 주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한국계 고등학생 단체 AAYC가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의 날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뉴저지의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6월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본격 레이스를 펼칩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40대 남성이 새 모녀를 총격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증오 공격의 타겟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저지는 19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일까지 총 1,036만 회분을 넘어서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이 최소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받았으며 5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어제부터 극장,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등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당, 바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여전히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뉴욕시의 관광명소인 코니알랜드 놀이공원은 오는 9일부터 최대 수용인원 33%로 개장합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19일부터 16세 이상 주민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주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4달여 만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어제부터 55세 이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16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교 교수, 교직원, 통신, IT 업계와 언론 종사자, 부동산 등 주택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방역업체와 세탁업 종사자, 가스나 전기 수도 등의 유틸리티 관련업 종사자, 도서관 직원 등 다양한 직군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기준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저지 인구는 1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처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98.7%의 주민들이 거주지 반경 5마일 안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국내 여행 시 자가격리는 물론 출발 전과 도착 후 추가 코로나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목표보다 2주 앞당긴 4월 19일까지 16세 이상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4월 19일까지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얻는 시점이 당초 목표보다 2주가량 단축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1억 5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최초의 국가라고 밝히면서 재임 첫 100일 동안 2억 회분의 주사를 투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모든 성인의 90%가 4월 19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5마일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어젯밤 기준 1억 6,500만 회의 백신 접종을 마쳤고 2위인 중국은 현재까지 1억 4천만 회에 못 미치는 접종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00만 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되며 일일 백신 접종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성인의 40%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4명 중 1명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6만 4천 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입원자 수도 증가해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970명이 입원했습니다. 로셜 웰렌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확산세는 전염성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기인하고 스포츠와 교회 활동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활동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50개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DC는 영국발 변이가 미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모두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감염자 수가 15,511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가 3,191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고했으며 다음으로 미시건이 1,64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미네소타 979명, 콜로라도 894명, 캘리포니아 873명, 매사추세츠 712명, 펜실베니아 655명 등의 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환자 수는 열흘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도 3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발 변이는 25개 주에서 2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이 수치는 양성 샘플 분석에서 확인된 사례일 뿐이라며 미국 내 유행 상황을 전부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힐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인도발 이중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올해 1월 초 30만 명이 넘어 최다치를 찍은 후 3월 초 6만 명대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7만 명대 후반을 찍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4,434명으로 하루 전날 4,373명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확진율은 4.38%로 전날인 3일에 3.31%보다 급증했으며 사망자도 어제 하루 57명을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 사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높다며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계 고등학생 단체인 AAYC가 미국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한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 타운 강당에서 치러진 한복의 날 선포식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미국 차세대 한인 고등학생 단체 AAYC와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 회원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조윤증 뉴욕 한국 문화원장, 진유 올드테판 시의원 등 한인 단체장들과 테너플라이시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은 10월 21일을 코리안 한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은 한국에서 1966년부터 한복의 날로 지정해 시행돼 온 행사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진너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한복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한복은 한국 전통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proclamation from the office of the mayor. Whereas the hanbok is the traditional attire of the Korean people. Whereas the origin of the hanbok can be traced back to 2333 BC, when the legendary god king Dangun founded the first Korean kingdom, Go-Joseon. 오늘 한복의 날 선포식은 미 동부를 중심으로 한 AAYC 청소년 단체 제2 차세대 협의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 나선 것은 중국이 최근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와 한복 논란을 접한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으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의 역사는 유튜버나 드라마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가 개입된 문헌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0월 20일까지 한인 단체장들과 또 정치인들 분들과 같이 화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코리안 한복데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AAYC는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의 한복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고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오늘의 행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It represents 2,000 years of their culture and their history and the diversity of their history. And to me, that's a natural thing to do when you have friends who want to celebrate what they believe in and they invite you to celebrate with them. You help them. That's our responsibility is to help each other to build the stronger community together. AAYC는 미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한국 한복의 날을 제정한다면 후세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한복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복의 날 이름 앞에 코리안을 붙인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AAYC는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도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결성된 청소년 단체입니다. AAYC는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하자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뉴저지주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끝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뉴저지주 차량국은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서류 미비자들이 좀 더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서명 진술서를 제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5월 1일이 아닌 6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운전면허 발급은 서류 미비 혹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국적 등 신분 증명을 반드시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나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각종 공문서들을 규정에 맞게 제출해 면허 발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연습면허가 부여되고 이후 필기와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거쳐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차량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은 필수이며 문답시험과 도로운전 시험 합격, 주소 증명,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 이마저도 없다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사회보장번호가 발급이 불가한지 사유가 적힌 서한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그린라이트법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욕, 델라웨어, 워싱턴 등 14개 주이며 뉴저지주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15개 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6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경쟁을 펼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마감된 예비선거 후보 등록 결과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의 경우 연임을 노리는 이종철, 폴김 펠팍 시의원과 7년 만에 시의원에 재도전하는 제이슨 김 펠팍 교육위원 등이 등록해 3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이종철 의원과 재선에 나서는 폴김 의원은 펠팍 민주당 위원회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제이슨 김 위원은 과거 4선 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주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이슨 김 위원과 이종철 의원은 전 현직 펠팍 부시장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보 3명 가운데 다득표 순으로 2위까지 당선돼 한인 후보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또 스테파니 장 펠팍 교육위원은 펠팍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장 위원은 공화당 내 경쟁이 없어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당선자들과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클러스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양당에서 각각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니정 시의원은 3선 도전을 위해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고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조용래 전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조 씨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데니스 심 시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섭니다. 한편 오는 6월 8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 중심으로 치러졌던 지난 회와는 달리 종전처럼 현장 투표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40대의 남성이 엄마와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형제가 부모와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 30분경 브루클린 지역 서토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45세의 어머니와 10대와 20대의 딸 2명 등 모녀 3명을 총격 살해한 후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유일한 생존자인 9살짜리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진 2명의 언니들의 배다른 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도착 직후 아파트 실내에서 3명의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밖 길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46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과 희생자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 오전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한 주택에서 21세 탐비르 토히드와 19세 파르한 등의 형제가 부모와 여동생, 할머니 등 일가족 4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두 형제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전에 범행 계획을 SNS에 올렸습니다. 동생 파르하는 SNS에 가족을 죽이고 자살할 것이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어 계획은 간단하다. 총이 2개니 나는 그중 하나를 가지고 누이와 할머니를 쏘고 형은 다른 한 총으로 부모님을 죽인다. 그리고 자살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숨진 19세의 여동생은 뉴욕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모범생이었으며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었던 할머니는 방글라데시에서 아들 집에 방문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오 공격에 타겟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격을 받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으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AAPI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각 주의회 선거에 출마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최소 158명으로 2년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역대 최다인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꺼번에 탄생한 것도 이 같은 한인과 아시아계 정치력 신장의 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면서 뉴욕시장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대만계 앤드류 양, 보스턴시장 유력 후보인 대만계 미셸 우,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오른 필리핀계 로버트 본타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고 공동체나 시민사회 참여가 적은 인종 집단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제 공직에 눈을 돌리고 투표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AAPI 데이터 소장은 한 데이터 분석 업체를 통해 예비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선에서 아시아계 성인 유권자의 투표율 증가폭이 다른 어떤 인종, 민족보다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0대에서 40대에 접어든 이민 2세들이 부모 세대보다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민이 커진 이들 세대가 하나의 유권자층으로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여전히 정치 세력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인종 그룹과 달리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크고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한쪽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다수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계는 공화당을, 인도계는 민주당을 각각 지지하는 등 민족별로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인종 증오 범죄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아시아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탓하는 반면 또 다른 아시아계들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 의회가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개인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간 2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세율을 기존 8.82%에서 9.65%로 인상할 계획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5일 주의회가 제시했던 소득세율 인상안보다 소폭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타협한 것입니다. 또 부유세 적용 개인 소득 상한선을 신설해 연간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경우 10.3%가 적용됩니다. 또 연간 2,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0.9%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설 상한선은 오는 2027년부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의 고소득 세율인 3.88%와 함께 뉴욕시에 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최대 13.5%에서 14.8%까지 적용될 수 있게 돼 현재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 13.3%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법인세도 기존 6.5%에서 7.25%로 2023년까지 인상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 외교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국내 접종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저개발국 등에 백신을 지원해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 처장을 지낸 국제비영리단체 원 캠페인에
게일 스미스 최고 경영자를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안정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개발처 수장 당시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담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 퇴치 운동을 벌이는 원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백신 외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동맹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과다한 약속을 하지도 기대에 못 미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비대면으로 진행한 화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에 외국어 영화 최초 대상격인 앙상블상 수상을 잇는 2년 연속 한국 최초 기록입니다. 윤여정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후보 중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두 뺨을 손으로 감싸며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은 배우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상인 만큼 더욱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배우조합이 주최하는 이 상의 결과는 아카데미 연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불립니다. 영화 미나리도 작품, 감독, 각본, 나무주연, 여우조연, 음악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오는 25일 비대면으로 개최될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현재 임기인 2024년 이후 앞으로 2번 더 연장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2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2번째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입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한 시점 이전까지 특정 인물이 수행한 기존 대통령직 임기는 산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4번째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임기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상원 승인을 얻고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4번째인 지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4년 다시 입후보해 2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2018년 취임한 그는 현재 7대 대통령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